경기도 외곽 구불구불한 시골길 끝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 대저택.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지붕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가을 오후 마당 한편에 핀 노란 국화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부엌에서 나온 박지연이 작은 쟁반에 한약과 물컵을 올려놓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올해 50살인 지연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있던 이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82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순자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다만 가끔씩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순자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이 집 며느리로 받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당연한 일이에요. 며느리라니. 우리 지연이가 진짜 며느리보다 더 나은 며느리지. 순자의 말에 지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한약을 건넸습니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정우가 술 기운을 잔뜩 풍기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55살의 정우는 한때 사업가로 잘 나가던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사업 실패 후 빚에 쫓겨 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고 계시네요. 정우가 거실로 들어서며 지연을 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형님, 들어오셨어요. 형님은 무슨, 우리가 언제 가족이 됐다고. 정우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순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정우야, 지연이한테 왜 그렇게 말하니? 이 집에서 나를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은 지연이밖에 없잖니. 어머니, 그 사람은 간병인이에요. 돈 받고 일하는 간병인이라고요. 간병인이든 뭐든 지연이는 내 며느리야.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이고. 순자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우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진짜 며느리는 미국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왜 저 여자를 며느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연은 이런 상황이 익숙했는지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순자가 지연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지연아, 앉아있어. 너는 이 집 며느리니까 당당하게 있으면 돼. 어머니, 내가 말했잖니. 내 재산은 우리 지연이밖에 못 믿어. 순자의 이 말에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정우의 아내 미영도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상위에 가득했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순자만이 지연이 떠준 밥을 맛있게 드시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 나물 무침 정말 맛있다. 어떻게 만든 거니? 시장에서 산 것보다 집에서 기른 나물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뒷마당에서 직접 따온 거예요. 역시 우리 지연이 손맛이 최고야. 순자의 칭찬에 지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지만 정우와 미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식사를 마친 후 순자는 지연과 함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옥의 처마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지연아,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야, 나도 나이가 있는데.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가끔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를 때가 있어. 순자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순자의 어깨에 쇼를 걸쳐드리며 말했어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편안하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순자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지연은 순자의 잠자리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순자가 잠든 후 지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방 한편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서랍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진을 꺼내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와 젊은 여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말씀드려야겠지. 지연의 중얼거림이 적막한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이 평화로운 듯 보이는 집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깊숙이 숨어 있었어요. 며칠 후 이른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순자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감돌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지연이 순자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순자가 침대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가 여기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순자의 혼란스러운 표정에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순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여기는 집이에요. 어머니 집이라고요. 집? 내 집이 맞나? 뭔가 이상해. 순자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음을 다잡고 순자를 부축해 거실로 모셨어요.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순자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아, 병원에 가자. 내 몸이 이상해. 어머니, 무엇이 불편하세요? 머리가 자꾸 깜빡깜빡해.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지연은 즉시 순자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어요. 치매 초기 단계가 맞습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지연은 순자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순자는 정호를 불렀습니다. 정호야, 가족회의를 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날 저녁 정호와 미영, 그리고 지연까지 거실에 모였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단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병원에서도 그랬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정호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들어봐.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어. 순자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 양식이 들어 있었어요. 유언장을 쓰려고 해.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호와 미영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니, 아직 그런 걸 생각하실 때가 아니죠.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순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순자는 유언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내 전 재산은 지연이에게 준다. 뭐라고요? 정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영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곁을 지킨 건 지연이뿐이야. 이 집도 땅도 통장에 있는 돈도 모두 지연이 몫이야. 어머니, 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 곁에서 모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연아,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드님이에요. 장남이라고요. 정우가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장남? 장남이 뭘 했는데? 사업 망쳐서 집안 돈 다 날려먹고 빚쟁이들한테 쫓겨 들어와서 얹혀 살기만 하잖아. 순자의 차갑고도 정확한 지적에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둘째 며느리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며?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통 안 했잖아. 그건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곁에 있어준 건 지연이뿐이야. 혈육보다 더 나은 사람이 지연이야. 순자는 유언장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이를 갈며 지연을 노려봤어요. 저 여자가 어머니를 꼬신 거예요. 간병인 주제에. 정우야, 지연이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머니는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세요. 치매라고 의사가 그랬잖아요. 정호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보다 정신이 또렷해. 그리고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도 내가 결정할 거야. 순자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와 미영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발. 미영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 끝났어. 지연아, 이걸 안전한 곳에 보관해둬.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았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정우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우와 미영은 방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분명히 저 여자에게 뭔가 있을 거야. 간병인이 감히 우리 집안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고? 정호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 정체를 파헤쳐야겠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한편 지연은 자신의 방에서 유언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어요. 순자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이 일로 인해 집안이 완전히 갈라서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어떡하지? 지연의 한숨이 깊어져 갔습니다. 평화롭던 집안에 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유언장 작성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정우는 지연과 마주치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고 미영은 아예 지연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서울 시내의 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박지현이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의뢰인과는 어떤 관계시죠?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간병인인데 어머니를 현혹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신상 정보는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집에서는 순자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혼란스러워 했어요.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순자가 거실 한가운데서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다가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집이에요. 어머니 집이라고요. 집? 내 집이 이렇게 생겼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순자의 혼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지연은 밤낮 없이 순자를 돌봐야 했어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는 서둘러 사무소로 달려갔어요. 박지현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출생지는 경기도 이천, 1973년생이니까 현재 50살이 맞습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래서요? 특별한 건 없나요? 20대 시절 서울의 한 봉제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성실하고 근면한 직원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정우는 초조하게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그 다음은요? 1997년 IMF 경제위기 때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 후부터는 여러 곳에서 간병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간병인. 네, 거의 20여 년간 환자 간병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평판은 아주 좋았어요.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호는 실망한 표정으로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뭔가 수상한 건 없고요? 죄송하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범적으로 살아온 분 같은데요. 정호는 탐정 사무소를 나서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상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지연을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네, 형님. 당신 과거에 대해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정호의 날카로운 시선에 지연은 긴장했습니다. 서울에서 봉제 공장 다녔죠? 네. 젊었을 때 잠깐. IMF 때 회사가 망했고, 그렇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간병인 일만 했고요. 네.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왔어요? 다른 집도 많을 텐데.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필요로 하셔서요. 필요로 한다고요? 처음 본 사이인데 뭘 어떻게 필요로 해요? 정호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연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그냥 인연이었나 봐요. 인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봐요. 정호가 소리를 지르자 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여자가. 지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순자의 날카로운 시선에 정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녀의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언제까지 숨겨야 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또다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 맞나? 뭔가 낯설어. 어머니 집이에요. 어머니 집이라고요. 지연이 다독이자 순자가 갑자기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혹시 은주야? 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주, 내 딸 은주, 어디 갔을까? 순자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연이에요. 지연, 지연? 지연이 누구야? 난 은주만 찾고 있는데. 순자의 혼잣말에 지연은 더욱 동요했습니다. 그때 정호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또 헛소리 하세요? 헛소리가 아니야. 내 딸 은주를 찾아야 해. 은주가 누구예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없어요.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순자는 계속 은주를 찾았습니다. 은주야, 어디 있니? 엄마가 미안해. 지연은 순자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그고 흐느꼈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은주가 여기 있다고요. 지연의 속삭임이 작은 화장실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한편 정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은주라,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런 이름을 부르시지? 정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순자의 잠자리를 돌봐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누구예요? 순자의 눈빛이 잠깐 또렷해졌습니다. 은주는 내 소중한, 내가 잃어버린. 하지만 금세 다시 혼란스러워했어요. 누구였더라? 은주가 누구였지? 지연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래 감춰온 비밀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순자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연만큼은 항상 알아봤어요. 그날 오후 순자가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참 못된 일을 했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 한 아이를 버렸어. 그 아이 이름이 은주였어.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님이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으셨거든. 첩의 딸이라고, 집안 망신이라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리 보냈어. 내 막내딸, 은주야. 미안하다.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있다고요. 그때 뒤에서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지연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정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은주가 어쩌고 했잖아요. 은주가 누구죠? 정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연은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호의 추궁에 지연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도 떨고 있잖아요. 그때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 이 여자가 수상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요. 순자가 지연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정호야, 지연이한테 왜 그래?
어머니께서 자꾸 은주라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여자가 그 이름만 나오면 이상하게 행동해요. 순자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은주, 내 딸 은주. 어머니, 우리 집안에 은주라는 사람은 없어요. 있어. 분명히 있었어. 내가 낳은 딸이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아들 둘뿐이라고요. 순자와 정호의 신랑이 속에서 지연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미영에게 말했어요. 여보, 분명히 뭔가 있어. 저 간병인이 어머니 과거를 이용해서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탐정한테 다시 연락해 봐야겠어요. 한편 지연은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1982년 5월 20일. 드디어 집을 떠나기로 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살 수는 없다. 엄마, 미안해요.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엄마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리고 말하고 싶다. 은주가 살아있다고.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은주를 찾았어요. 은주야, 어디 갔니?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 지연은 순자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곁에 있어요. 누구야? 당신 누구야? 순자가 지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또렷해졌어요. 아, 지연이구나. 지연아, 혹시 은주라는 아이 봤니? 지연의 목이 메었습니다. 어떤 아이요? 내가 낳은 딸인데. 어려서 헤어졌거든. 참 예쁜 아이였는데. 순자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순자의 품에 안겼어요. 어머니, 왜 울어, 지연아? 그냥 어머니가 불쌍하셔서. 그날 오후 정호는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라는 이름으로 다시 조사해 주세요. 분명 박지현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은주요? 성은 뭔가요? 이은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성이니까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이은주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요? 이은주와 박지연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출생 연도와 고향이 일치합니다. 전화를 받은 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은주가 개명해서 박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호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우리 집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연은 간병인이 아니라 자신의 누나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지연을 몰래 불렀습니다. 당신 진짜 이름이 뭐예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은주죠? 당신이 바로 어머니가 찾는 그 은주 아니에요? 지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대답하세요. 정호의 고함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정호의 추궁 앞에서 지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예요? 제 본명은
이은주입니다. 정호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 컸어요. 그럼 당신이 우리 누나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네요? 간병인으로 위장해서 들어와 어머니를 속이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뵙고 싶었어요. 멀리서라도. 거짓말 하지 마요. 재산이 목적이었잖아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으면서 무슨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순자의 방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급히 달려가 보니 순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지연이 재빨리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순자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빨리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순자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뇌출혈 증상이 보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며칠 후 순자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정우라고요. 정우가 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지만 순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나타나자 순자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은주야? 순자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병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은주야, 내 딸, 어머니. 지연이 순자의 손을 잡자 순자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정우와 미영은 이 장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순자가 치매에 걸렸음에도 지연을 은주로 정확히 알아본 것이었어요. 은주야, 왜 이제야 왔니? 순자의 목소리에 그리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와서.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정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속다니. 무슨 말이야? 순자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여자는 간병인이에요.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라고요. 아니야. 은주는 내 딸이야. 어머니, 은주는 없어요. 우리 집안에 딸은 없다고요. 정호의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있어. 내가 낳았는데. 순자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미안해. 그 순간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은주가 바로 저라고요.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와 미영은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바로 어머니의 딸 이은주예요. 지연의 고백에 정우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 아니에요? 간병인으로 위장해서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진실을 숨겼어요? 정호의 고함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환자에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정호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망가졌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현혹한 거라고. 형님, 제발. 형님은 무슨 형님이에요? 당신은 이 집 사람이 아니야. 순자가 힘겹게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만, 그만해. 어머니, 저 여자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은주는 내 딸이야. 내가 버린.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우가 또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병이 심해져서 헛소리 하시는 거라고요. 그때 순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은주야, 내 딸아, 왜 이제야 왔니? 순자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환자가 흥분하시면 안 돼요. 모두 나가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지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가지 마. 또 떠나면 안 돼. 어머니, 지연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는 이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당신이 설령 우리 누나라고 해도. 정우야, 어머니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당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정우가 병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미영도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따라 나갔어요. 병실에는 순자와 지연만 남았습니다. 순자가 지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은주야,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엄마도 너를 찾고 있었어. 모녀의 재회는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회로 인해 집안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 뻔했어요. 복도에 나온 정호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정호의 눈빛에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가족의 재회는 더 큰 폭풍의 시작이었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더욱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밤낮으로 순자를 돌보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했어요.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정우는 지연을 완전히 적으로 여겼고 식사 시간마다 냉전이 이어졌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 정말 우리 누나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정우가 젓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정우야, 왜 그렇게 말해? 순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병이 심하셔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증명할 수 있어요? 30여 년 전에 헤어진 아이를 어떻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정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정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형님, 제발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우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좋아요. 그 그럴듯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첫째, 둘째 오빠들은 저를 골칫거리 취급했죠. 지연의 목소리에 오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16살 때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면서 간병인 일을 해왔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연락 안 했어요? 무슨 면목으로? 쫓겨나듯 나간 제가. 그래서 간병인으로 위장한 거군요. 위장이 아니에요.
정말로 20여 년간 그 일을 해왔어요. 정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럴듯하게 꾸며놓긴 했네요. 하지만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이 정말 우리 누나라면 왜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또다시 쫓겨날까봐. 거짓말이에요. 유산이 목적이었잖아요. 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순자가 방에서 나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은주야, 왜 울고 있어? 순자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증거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정호의 다그침에 지연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낡고 변색된 은목걸이에는 은주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내가 은주한테 준 내 어머니. 집을 떠날 때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어요.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정말 은주구나.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목걸이 하나로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호야, 은주한테 왜 그래? 순자가 화를 내자 지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좋아요. 그럼 DNA 검사라도 해봐요. 지연의 제안에 정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모녀 사이인지 확실하게 밝혀봐요. 지연의 당당한 태도에 정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간단한 검사로도 가능할 거예요. 순자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어머니, 형님이 확신을 못 하시니까 확실하게 해봐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모녀 관계가 확실하다고. 결과지를 보던 정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 정말 자신의 누나였던 것입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지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누나, 정말 누나였던 거네요. 네, 형님. 그럼 제가 누나를 의심하고 괴롭힌 거네요. 정호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영이 나타났어요. 여보, 뭘 하고 있어요? 미영이 결과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정말 누나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 안 돼요. 그럼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의 절규에 다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미영아,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30년간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미영이 지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간병인으로 위장해서 어머니 마음을 산 다음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유산 문제로 인해 가족들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어요. 정호는 누나를 인정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정호가 고개를 숙였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지연이 순자의 친딸임이 확인된 후 집안은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정호는 누나를 인정했지만 미영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어요. 여보, 정말 이대로 둘 거예요?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미영이 정호를 다그쳤습니다. 그래도 누나인데. 어떻게? 누나가 뭐예요? 30년간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며칠 후, 미영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유 원장 무효 소송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이유로요? 시어머니가 치매 환자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유 원장은 무효 아닌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한편 지연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순자 어머니의 친딸입니다.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지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친딸이라면 법정 상속권이 있습니다. 유 원장이 없어도 상속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뜻을 존중하고 싶어요. 드디어 법정에서 최후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방청석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이 사건이 온 마을의 화제가 되었거든요. 재판장님, 이순자 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유 원장은 무효입니다. 미영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지연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는 간병인으로 위장하여 환자를 현혹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지연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박지연 씨는 이순자 씨의 친딸 이은주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이순자 씨를 법정으로 모셔주세요. 순자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어요. 이순자 씨, 박지연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판사가 물었지만 순자는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순자의 혼란스러운 모습에 미영은 속으로 기뻐했어요. 저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유 원장을 썼을 리 없어. 이순자 씨, 유 원장을 기억하십니까? 유 원장? 그게 뭐죠?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미영 측 변호사가 승리감에 차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증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성된 유 원장은 그때였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지연을 보더니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은주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야, 너 거기 있구나. 순자가 지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일어서려 하자 판사가 제지했어요. 증인석에 앉아 계세요. 순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미안해. 이순자 씨, 박지연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은주, 내 딸, 내가 낳은 딸이에요. 순자의 대답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유 원장도 기억하십니까? 유 원장, 그래. 은주한테 모든 걸 주겠다고. 순자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내 곁을 지킨 건 은주뿐이야. 다른 자식들은 어디 갔는지.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재판장님, 저 환자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미영이 소리쳤지만 순자는 계속 또렷하게 말했어요. 정호, 우리 정호는 사업 망쳐서
집안 돈 다 날렸어. 둘째는 미국 가서 연락도 없고. 어머니, 정우가 일어서자 순자가 그를 보았습니다. 정우야, 내가 거기 있구나. 엄마 미안해.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은주를 버렸어. 그때가 잘못이었어. 순자의 고백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첩의 딸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후로 평생 후회했어. 내 딸을 버린 걸. 이순자 씨, 그럼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정신이 온전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은주한테 미안하다는 표현이었어요. 미영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은주야, 내 딸아, 엄마를 용서해줘. 순자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은주야. 다만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모녀의 대화를 들은 방청객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이순자 씨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유효하며 박지연 씨, 즉 이은주 씨가 합법적 상속인입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미영은 주저앉았고 정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정우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형님, 누나가 이기는 게 맞아요. 어머니 곁을 지킨 건 누나였으니까. 정우의 인정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의 끝은 아직 멀었어요. 법정에서 승소한 후 지연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원했던 것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인정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법정에서의 감정적 충격이 큰 타격을 준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주야, 고마워.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날 밤 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연은 응급실로 순자를 모셨고 정우와 미영도 급히 달려왔어요. 각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순자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은주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내 어머니, 정우하고 미영이도 잘해줘. 그 사람들도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은주를 버린 게 잘못이었어. 그 사람들 탓이 아니야. 순자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누나 좀 잘 챙겨줘. 어머니,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영아, 너도 은주를 미워하지 마라. 미영은 고개를 돌렸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은주야, 용서해라. 모두를. 순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유산 정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나, 어머니 유언대로 하세요.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형님. 저 혼자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재산의 절반은 복지재단에 기부할게요. 어머니께서 평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으니까. 누나, 나머지 절반은 형님과 나눠 가져요. 형님도 이 집 자식이잖아요. 지연의 제안에 정우는 감동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미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괜찮아요, 미영 씨. 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미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후 지연은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간병인 일을 계속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지연은 순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형님이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작은 식당인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꽃다발을 들고 오고 있었어요. 누나, 여기 계셨구나. 형님, 어떻게? 어머니께 인사드리려고요. 정우가 순자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누나랑 잘 지내고 있어요. 형제는 나란히 앉았어요. 누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니야, 형님. 저도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처음엔 누나를 의심했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받아들여줘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 형제 잘 지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가 말했어요. 누나, 다음 주에 집에서 가족 모임해요. 둘째도 미국에서 온대요. 정말요? 네, 누나도 꼭 와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지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가짜 며느리로 들어갔지만 이제 진짜 딸로서 살아간다. 인생은 가짜와 진짜가 뒤섞여도 결국 용서와 사랑이 답이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옛날 쫓겨나듯 떠났던 집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품이 되어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지연은 마침내 자신이 속한 곳을 찾았습니다.